오늘 갑자기 기분 더러웠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 초등학생 시절 나는 단짝이었던 A, B와 함께 농업학교에서 담력시험을 한 적이 있다. 나와 B는 평범했지만 A는 영감이 있는 데다 예쁜 소꿉친구까지 있는 등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솔선해서 괴기현상에 뛰어드는 기질이 있었고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과는 별개로 초등학교에서 무서운 일을 겪기도 했다. 우리가 담력시험을 갔던 농업학교는 굉장히 넓었다. 시골이라고는 해도 근처에 역이나 주택가도 있었지만 유독 그 학교 주변만은 숲이 깊었고 특히 실습용 밭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마치 홋카이도나 어딘가 초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마도 마을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을 무렵에 개교한 모양이다. 하굣길에 지름길로 쓰기 위해 그 학교를 가로지른 적도 있었지만 어둡고 인적이 없으며 사람의 키만한 잡초로 뒤덮인 밭을 지나는 것은 당시의 나에게도 무서운 일이었다. A가 담력시험 장소로 고른 곳은 농업학교 안에 있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교내나 기숙사와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고 실습하는 밭 근처 숲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용도는 알 수 없었다. 정문에는 나무 명패가 있었지만 글자가 달아서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유리창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합판이 덧대어져 있었다. 가끔 열린 틈으로는 어두운 내부가 살짝 엿보일 뿐이었다. 우리는 A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한밤중에 출발하기로 했다. A의 가족은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허락해 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막아줬어야 했던 일인데. 우리는 초등학교 옆에서 숲으로 들어가 개울을 건너 실습밭으로 들어섰다. 불빛이라고는 A가 들고 있는 손전등 하나뿐이었지만 아주 밝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풀숲을 헤치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로 향하는 도중 A가 한번 "야, 누가 따라붙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했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풀숲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학교 안에서 우리를 쫓아올 녀석이 있을 리 없고 들고양이라도 되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나 역시도 숲속에서 녹색의 기묘한 빛을 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도 일단 무사히 건물에는 도착했다. 정문은 봉쇄되어 있었고 창문은 합판으로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우리는 A를 따라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상계단이 있었다. 비상계단을 오르자 건물의 옥상이 나왔다. 그곳에는 비상구가 2개 있었는데 한쪽은 자물쇠가 풀려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니 우리가 건물의 2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 파이프 의자가 널브러진 강당을 뒤졌지만 그다지 재미있는 것은 없었다. 우리는 허세를 부리며 "야, 별거 아니네" 같은 말로 웃어댔지만 이내 중앙현관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듣자 하니 예전에 A가 왔을 때는 닫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A도 아직 가보지 않은 안쪽 구역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래서 안으로 더 들어가자 책상들이 대량으로 놓여있는 방이 나왔다. 놓여있다기보다는 교내 대청소 때 책상을 뒤로 밀어둔 것처럼 마구잡이로 정리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방 중앙만 비워두면 된다는 듯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야한 잡지가 널려 있었고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다. 나와 A는 조숙한 꼬맹이였기에 원래 목적도 있고 신나게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던 B만이 손전등 불빛 주위를 지루한 듯 서성이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비가 돌아가자고 재촉하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기분 나쁜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비가 오기소다 라고 말했다. 당시에 내게는 무언가 괴물의 이름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오기소라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장애인의 이름이 있었다고 안다. 나는 오기소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지만 비의 목소리만 들어도 위험한 사람이라는 건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건물 안에 있었기에 쫄면서도 약간의 여유는 있었다. 야, 오기소가 사라질 때까지 야한 책이나 읽고 있자. 비에게 야한 책을 계속 읽을 핑계를 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나빴다. 오기소의 목소리는 전혀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머리 위에서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겨있던 다른 한쪽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겁에 질려 손전등을 끄고 입을 다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행히 그도 열쇠를 가진 것은 아닌지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기이한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가 들어왔던 다른 한쪽 문은 열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숨을 곳을 찾았다. 이렇게 된 이상 강당을 통해 도망칠 수는 없었다. 널브러진 책상 사이에도 숨을 만한 곳은 없었다. 결국 2층 어딘가에 숨는 수밖에 없었다. 강당과 마찬가지로 2층은 아래의 책상이 널브러진 방을 내려다보는 구조였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오기소가 열려던 문은 온갖 잡동사니에 막혀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 잡동사니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2층에는 숨을 만한 그림자도 없어서 오기소가 고개만 내밀면 바로 들키는 상황이었다. 이윽고 녀석의 목소리가 마침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천장에 손전등 불빛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물론 우리 것이 아니었다. 오기소의 손전등이었다. 우리를 찾으러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반쯤 울고 있었다. 다만 소리는 내지 않고 숨도 최소한으로 쉬고 있었다. 아래에서 오기소는 무언가 작업을 하는 듯했다. 의자를 거칠게 걷어차는 소리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오기소와는 다른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여자, 그것도 우리 또래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울고 있던 목소리로 지금 생각하면 살려주세요 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래에서 무언가를 차고 때리고 그뿐만이 아닌 마치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많이 들린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겁에 질려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대로 몇 시간이고 오기소와 그 여자의 비명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는 도중에 멎은 것 같다. 여자의 목소리가 멎고 얼마나 지났을까? 오기소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책상을 걷어차고 문고리를 마구잡이로 돌리면서 목소리는 조금씩 멀어지다가 우리가 숨어있는 2층 근처의 옥상을 지나 그리고 다시 멀어져 갔다. 처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대로 몇 시간을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덧대 있는 합판 틈으로 빛이 보였다.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기소의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마침내 일어서서 1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피와 다량의 오물이 널려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토했다. 그리고 무언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에 찝찝함에 휩싸였다. 결국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A의 부모님에게도 아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을에서 오기소를 봤다는 이야기도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고 나 역시 단 한 번도 오기소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비밀로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단 하나 아직도 잊을 수 없는 TV방송이 있다. 그것은 별거 아닌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던 지방 뉴스였다. 뉴스의 아나운서는 우리가 사는 마을 근처에서 우리 또래의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정말로 기분 더럽고 찝찝한 이야기지만 그 오기소라는 놈이 떠올라 이렇게 이야기를 남긴다.